50만 원에다 좀 더 넣었어. 애는 병원 가서 지워. 남편은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애를 지우라고요? 미안하게 됐어. 이제 쓸모가 없게 됐네. 만삭의 그녀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50은 무슨 당장 가서 지워.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양동이의 물을 그녀의 온몸에 거칠게 끼얹었습니다. 그때 정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나는 임신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턱턱 임신도 잘 되더라? 꼴 같잖게. 거지 같은 엄마 밑에서 거지같이 자라는 네 자식이 불쌍하다고 생각들면 당장 지우는 게 좋을 거야. 차에서 내린 여자는 완벽한 옷차림에 얇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와 그 여자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문을 닫고 들어갔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햇살 가득한 정원을 거니는 한 여자가 있었죠. 35살 한지우. 그녀의 배는 만삭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아가 곧 만나. 이 집에 시집 온 지 1년.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남편 오연재는 사업가였고 시어머니 백선아는 명문가 출신이었죠. 지우는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현재를 만났고 그의 다정함에 반해 결혼했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대를 잇는 아이라 그런지 배도 곱네. 시어머니는 지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몸조리 잘해야 해. 병원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지우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며 아기를 기다리는 나날들. 현재는 퇴근할 때마다 지우의 배에 손을 얹고 말했죠. 곧 만나자 우리 아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일상.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고 주말이면 태교 음악을 듣곤 했죠. 시어머니는 아기방을 꾸미느라 바빴고 현재는 유모차와 아기용품을 사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이 집은 더 행복해질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소민아, 이제 내가 임신했으니 됐어. 그 여자는 정리할게.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낳는 애 내 인생에 방해되면 안 돼. 알아서 해. 알았어. 걱정 마. 현재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지우는 그 말을 듣지 못했죠.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본처가 있다는 것도, 자신이 대리모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곧 닥쳐올 배신에 대해서도. 지우는 그저 행복한 임산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태교일기를 쓰고 아기 이름을 지으며 시간을 보냈죠. 서윤이가 좋을까? 아니면 서아? 지우는 공책에 이름을 적어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지우에게 말했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 집이 밝아졌어.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봄은 깊어갔고 지우의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우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곧 만나. 엄마가 많이 사랑해줄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곧이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다가올 줄은.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지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그날이. 그날 아침, 지우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조이더니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죠. 이게 진통이었습니다. 아직 예정일까지 이틀이 남았는데 아기가 나오려는 거였죠. 지우는 서둘러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엔 현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아기 나올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해요. 지우는 배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표정이 이상했죠.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말 안 했나? 현재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너 필요 없어. 네. 지우는 귀를 의심했죠. 현재는 소파 옆 테이블에서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던지듯 내밀었죠. 이거 받아. 애는 병원 가서 지워.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돈이 흘러나왔습니다. 50만 원이었죠. 뭐라고요? 애를 지우라고요?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선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고 진통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기인데. 우리 아기? 현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혼자 아기지. 나한텐 필요 없어.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달이 50은 무슨... 어머님 백선아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양동이를 들고 있었죠. 당장 지워. 우리 집 이름 더럽히지 마라. 백선아는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양동이의 물을 지우의 온몸에 거칠게 끼얹었죠. 철퍽? 차가운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진통과 충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옷은 흠뻑 젖었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내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씨를 받으려고 했잖아. 백선아는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거지년이 우리 집안대를 이으려고? 꿈깨.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배를 쓰다듬던 어머님이 지금은 마치 쓰레기를 보듯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저 진짜 아기 나와요. 병원. 병원은 무슨... 그냥 여기서 지워버려. 백선아는 냉정하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죠. 지우는 물에 젖은 채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통이 더 심해졌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때 정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완벽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지우를 내려다봤죠. 나는 임신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너는 턱턱 임신도 잘 되더라. 꼴같잖게. 당신은 누구세요? 나. 여자는 지우의 배를 흘겨봤습니다. 유소민. 현재 본처. 그 말에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본처라니, 그럼 저는... 넌 그냥 빌려온 자궁이지 뭐. 유소민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나는 애를 못 가졌거든. 시험관 시술도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현재가 너 같은 걸 데려온 거야. 씨받으라고.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이었죠. 근데 말이야. 유소민은 지우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최근에 시험관 성공했거든. 지금 임신 석 달째야. 그러니까 이제 넌 쓸모 없어진 거지. 유소민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엄마 밑에서
거지같이 자라는 네 자식이 불쌍하다고 생각들면 당장 지우는 게 좋을 거야. 유소민은 차에 올라탔고 차는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물에 젖은 채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진통은 계속됐고 배신은 그녀를 짓눌렀죠. 집안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그녀 같은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배를 움켜쥐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대문방, 차가운 마당 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지우는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배를 감싼 채 대문을 향해 기어갔죠. 그리고 간신히 대문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젖은 옷, 눈물 범벅인 얼굴, 그리고 뱃속에선 계속 움직이는 아기.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병원분만실. 지우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6시간 만이었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지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죠. 서윤아, 우리 서윤이. 한서윤. 그게 지우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하 화환도, 축하 전화도 없었죠. 그저 지우와 아기 단둘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 날이 왔습니다. 병원비는 200만 원. 지우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해지하려고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었죠. 적금을 깨고 병원비를 냈습니다. 통장엔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죠. 친구들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좋아하며 연락 끊었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우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으론 한 달도 버틸 수 없었죠. 결국 지우는 보증금 없는 쪽방을 구했습니다. 월세 20만 원. 창문도 작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지우는 서윤을 안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며칠 후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이건 범죄예요.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거라고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발인 오연재, 백선아, 유소민. 혐의 사기, 명예훼손, 폭행. 접수 창구에서 한 경찰관이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권태호 경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권태호. 40대 중반의 경감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조사실로 불렀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1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 남편에게 본처가 있었다는 것. 50만 원을 던지고 아기를 지우라 했다는 것. 어머님이 물을 끼얹었다는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권태호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메모를 하며 말했죠.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꼭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감님. 권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우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이제 끝날 거야. 정의가 실현될 거야.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권태호가 경찰서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여보세요, 백 여사님. 저 권태호입니다. 권태호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여자 고발장 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백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죠. 얼마면 되겠나? 1,000만 원이면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알았어. 내일 줄게. 권태호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죠. 며칠 후 지우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저 지난주에 고발장 낸 사람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화를 받은 건 다른 경찰관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가정 내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증거 불충분, 내사 종결, 말도 안 돼. 지우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감님, 경감님. 하지만 권태호는 없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말했죠. 권 경감님 휴가 가셨습니다. 언제 오세요? 다음 주에요.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와 서윤을 안고 울었죠.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서윤은 배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분유를 타줘야 했지만 분유값도 만만치 않았죠. 지우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분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돈과 권력이 정의를 짓밟는다는 것을. 지우는 밤새 울었습니다. 서윤을 안고 좁은 쪽방에서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나 하나 무너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서윤이는 지켜야 해.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권력과 돈으로 짓밟힌 정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엔 새로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일주일 후, 지우는 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돈으로 아이를 지우라 한 집, 경찰은 왜 눈을 감습니까? 유모차 옆에 선 채 지우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우는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죠. 경찰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제 고발장을 묻어버렸다고요.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경찰관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회 신고하셨나요? 신고요? 저 혼자인데요. 1인이라도 시위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만하세요. 경찰관은 지우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저는 안 가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강제 해산시키겠습니다. 해산시키세요. 전 여기 있을 겁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죠. 셋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유모차에 비닐을 씌우고 자신은 그냥 비를 맞았죠. 옷이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넷째 날,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지우는 바닥에 엎드렸죠. 제발요, 제발 제 아기 좀 지켜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지우의 머리 위로 씌워줬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카메라를 목에 걸고 취재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 김유나라고 합니다. 기자예요. 기자님? 지우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야기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김유나는 우산을 지우에게 건네고 자신의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었는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에서 만사까지 지낸 이야기. 남편이 50만 원을 던지며 아기를 지우라고 한 이야기. 어머님이 물을 끼얹은 이야기. 본처 유소민이 나타나 조롱한 이야기. 그리고 경찰이 고발장을 묻어버린 이야기까지. 유나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지우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증명서와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죠. 이것밖에 없어요. 충분합니다. 유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우의 얼굴, 피켓, 유모차 속 아기.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죠. 기사 쓰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우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기자가 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약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 유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이었죠. 며칠 후 유나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오연재의 회사를 찾아갔고 백선아의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유소민의 행적도 추적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권태호 경감의 계좌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유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권태호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기록. 입금 날짜는 지우의 고발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이었죠. 이게 바로 뇌물이구나. 유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백선아와 권태호의 통화 기록. 오연재와 권태호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비리 경찰과 시댁의 유착. 유나는 기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전화했죠. 내일 기사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정말요? 정말 기사가. 네. 세상이 당신 편이 될 겁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희망을 꿈꾸며.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죠. 달달이 50만 원 강남 명문가의 대리 임신 스캔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죠.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경찰 비리 수사해야 한다. 저 여자 너무 불쌍하다. 지우는 핸드폰으로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죠. 유나가 전화했습니다. 지금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요. 방송까지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비는 그쳤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서윤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서윤아.
엄마가 반드시 이길 거야. 기사가 나간 지 이틀.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마다 지우의 이야기가 메인을 장식했죠. 강남 명문가 대리 임신 스캔들. 50만 원으로 아기 지우라는 남편. 비리 경찰, 고발장 묻어버려. 댓글은 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죠. 이게 나라냐? 부자들이 사람을 뭘로 보나? 경찰 수사해라. 저 여자 응원한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몇몇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랑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저와 제 아이가 물건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강남 대저택 앞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오연재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백선아의 집 앞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유소민이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장,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유소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완벽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죠. 안녕하십니까? 오연재의 아내 유소민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지우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대리 출산이 사실입니까? 남편분과 공모하신 겁니까? 유소민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죠. 그 여자는 돈을 받고 대리 출산을 자처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제가 몸이 약해서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유소민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모를 알아보던 중 그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유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했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 남편 명의로 집을 요구했고 매달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유소민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리 출산 계약서도 있습니다.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를 공개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법적 검토 중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습니다. 유소민은 우아하게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포털 사이트 메인이 바뀌었습니다. 유소민, 대리모 계약 주장. 한지우, 돈 요구했다? 반전? 누가 거짓말하나? 여론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유소민을 믿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지우 편이었죠. 쪽방에서 그 기사를 본 지우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서윤을 안고 울었습니다. 김윤아가 전화했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기자님, 사람들이 절 의심해요. 제가 돈을 노렸대요. 진정하세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네. 의료 기록이요. 윤아는 며칠 동안 병원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죠. 유소민의 시험관 시술 기록이에요. 윤아는 컴퓨터 화면을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유소민은 당신이 임신한 시기와 같은 시기에 시험관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임신 3달째 기록이 있어요.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네. 유소민이 거짓말한 거예요. 대리 출산이 필요 없었던 거죠. 윤아는 더 많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임신 기록이에요. 병원 기록상 자연 임신입니다.
인공수정이 아니에요. 대리 출산 계약이 있었다면 병원에 그 기록이 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유소민의 거짓을 밝힐 수 있어요? 물론이죠. 사흘 후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지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윤아가 옆에 서 있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우 씨, 유소민 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죠. 거짓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리 출산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병원 기록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자연 임신이에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유소민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윤아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유소민 씨는 제가 임신한 시기에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성공했습니다. 지금 임신 5개월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대리 출산이 필요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소민 씨는 자신의 시험관이 성공하자 저를 버린 겁니다. 저와 제 아이는 그저 보험이었어요. 시험관이 실패하면 제 아이를 가져가려 했고 성공하면 저를 버리려 했던 거예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소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지우 앞에 섰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윤아가 나섰습니다. 병원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입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카메라가 둘을 번갈아 비췄죠. 유소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제 인생을 먼저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기자들은 펜을 놀렸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소민 거짓말 들통. 의료 기록이 증명한다. 한지우가 피해자였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쪽방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아. 의료 기록 공개 이틀 후 변호사 서한결이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그녀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죠. 한지우 씨, 제가 사건을 맡고 싶습니다. 서한결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비는요?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엔 5만 원도 남지 않았죠. 무료입니다. 제가 자청해서 온 겁니다. 서한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닙니다. 인권 범죄입니다. 정말요? 네. 제가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서한결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발인은 3명. 오연재 사기, 폭행, 명예훼손, 백선아 폭행, 모욕, 권태호 직무유기, 증거인멸, 뇌물수수. 이번엔 다릅니다. 서한결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철저한 증거와 함께 고발합니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죠. 병원 기록,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여론의 압박도 있었고 증거도 명확했죠. 오연재가 가장 먼저 소환됐습니다.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오연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지우 씨와 결혼한 게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건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연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백선아도 소환됐습니다. 물을 끼얹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훈계였습니다. 며느리를 교육한 거예요. 만삭의 임산부에게 물을 끼얹는 게 교육입니까?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어요. 백선아는 소리쳤습니다.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검사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권태호 경감. 그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 동석하기 전엔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백선아로부터 받은 1,000만 원, 고발장 접수 다음 날 입금된 돈, 그리고 지우의 고발장을 폐기한 기록, 직무유기와 증거인멸로 기소합니다. 검사의 말에 권태호는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법정에 섰습니다. 서윤을 유모차에 태우고 단상에 올랐죠. 피해자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오연재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통이 시작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50만 원을 던지며 아기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님은 물을 끼얹으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본처가 나타나 저를 조롱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묻혔습니다.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우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디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정숙. 오연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왜 합의를 거부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돈으로 아이의 목숨을 거래하려 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백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천한 년이 경호원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죠. 퇴정 명령합니다. 백선아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지우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죠. 한지우 씨, 오늘 공판 어떠셨습니까? 지우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합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제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지우는 유모차 속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법정에 서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우는 서윤을 안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짓밟는 세상, 그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의 인터뷰가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합의 거부한 한지우, 끝까지 싸운다. 돈으로 해결 안 돼, 정의 원한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우를 응원했고 가해자들을 규탄했죠. 쪽방으로 돌아온 지우. 서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윤아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증인이 섰습니다.
병원 의사, 간호사, 이웃 주민들 모두가 지우의 편이었습니다. 한지우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임신 내내 간호사가 증언했습니다. 대리모가 아니었어요. 진짜 엄마였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고 가해자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법정은 점점 지우의 편으로 기울었죠. 그리고 마침내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지우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곧이야 서윤아. 이제 곧 끝나. 선고 전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백선아 자택 압수수색. 저녁 9시 검찰 수사관들이 강남 대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백선아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뭐 하는 짓이야? 여긴 사유지야. 영장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수사관들이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서재에서 통장이 나왔고 금고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돈인데 뭐가 어때서? 백선아는 소리쳤습니다. 비자금으로 보입니다. 압수하겠습니다. 검은 봉투에 현금이 담겼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백선아는 발악했습니다. 국회의원 남편 둔 여자야. 함부로 하면 안 돼. 남편분은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백선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찍었고 뉴스는 생중계됐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죠. 드디어 무너지네. 돈으로 뭐든 되는 줄 알았겠지. 인과응보다. 같은 시각 오연재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거래처는 계약을 끊었죠. 사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백선아 집 압수수색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재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현재,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요? 체포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조사실에서 하십시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현재는 질질 끌려나갔죠. 회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고요. 현재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실렸고 차는 떠나갔죠. 그날 밤 뉴스는 난리였습니다. 오현재 긴급 체포, 백선아 자택 압수수색, 강남 스캔들, 법의 심판 시작.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이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권태호 경감도 파면됐습니다. 경찰청 기자회견장, 권태호 경감 뇌물수수 혐의 인정, 직위 해제 및 형사 입건. 권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고발장을 왜 폐기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권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로서 부끄럽습니다. 한지우 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파면됐고 재판에 넘겨졌죠. 20년 경찰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소민. 그녀는 조용히 숨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모습을 감췄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유소민, 어디 숨었나? 거짓 기자회견 책임져라. 공범 아니냐? 여론은 그녀를 향했고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그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신도 공모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유소민은 울며 부인했습니다. 현재와 시어머니가 다 한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재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었죠. 그 여자 빨리 처리해. 애 낳으면 바로 내보내.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유소민은 고발당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그녀는 울며 법정에 섰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아이를 못 가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타인을 모욕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소민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소민은 모든 사실이 드러난 뒤 현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이 절 속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원고는 사건에 공모한 정황이 있음. 위자료 청구 기각. 유소민은 패소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죠. 소송 패소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피해자라고요. 유소민은 울며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채였죠. 얼마 전 지우는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겨줬고 원장은 격려해줬습니다. 힘내요, 지우 씨. 당신은 용감했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뉴스를 봤습니다. 오연재 구속, 백선아 재판 회부, 권태호 파면, 유소민 위자료 소송 패소,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 지우는 드디어 빛을 봤습니다. 내일은 선고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디 정의가 이루어지길. 그리고 서윤의 사진을 바라봤죠. 조금만 기다려, 서윤아. 엄마가 곧 집에 갈게. 밤은 깊어갔고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선고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 기자들, 카메라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렸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를 바라봤죠. 피고인 오연재, 백선아, 권태호.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오연재는 수척해졌고 백선아는 초췌했습니다. 권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오연재. 현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기, 폭행, 명예훼손 혐의 유죄. 징역 3년. 피고인 백선아. 백선아가 비틀거렸습니다. 폭행, 모욕 혐의 유죄. 징역 2년. 피고인 권태호. 권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직무유기,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 유죄. 징역 5년.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정숙. 하지만 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김윤아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지우 씨. 정말 잘 싸웠어요. 변호사 서한결도 다가왔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지우.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한지우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정의를 세워주신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 서윤이에게 감사합니다. 서윤이가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지우의 승리를 전했습니다. 한지우, 완전 승소. 정의는 승리한다. 약자도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아장아장 걸어왔죠. 엄마, 서윤아. 지우는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이겼어. 엄마가 이겼어. 서윤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평화롭게 3년 후 병원복도 간호사복을 입은 지우가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고맙네, 선생님. 지우는 미소 지으며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방 나으실 거예요. 지우는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예전처럼 일했죠. 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퇴근 시간. 지우는 간호사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죠. 지우 씨, 오늘도 서윤이 데리러 가요? 네, 어린이집 가야죠. 서윤이 많이 컸죠? 네, 이제 유치원 가요. 지우는 가방을 메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어린이집 앞. 지우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서윤이 뛰어나왔습니다. 4살 된 서윤.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서윤아. 지우는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엄마 그렸어요. 정말? 우와, 예쁘다. 지우는 서윤이 그린 그림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윤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거리, 햇살이 가득한 길, 벚꽃이 흩날리는 길. 지우와 서윤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오늘은 특별히 사줄게. 와.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시 길을 걸었죠. 엄마, 행복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서윤은 밝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누군가는 나를 버렸지만 누군가는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건 내 아이였어요. 서윤이가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있었기에 나는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우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약속할게. 뭐요? 엄마는 절대 서윤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평생 서윤이 편이 될 거야. 나도 엄마 편이에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터널. 하지만 이제 그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앞엔 빛나는 길이 펼쳐져 있었죠. 지우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향해. 진짜 삶을 향해. 지우와 서윤의 뒷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녀. 봄날의 거리. 흩날리는 벚꽃. 따뜻한 햇살. 그리고 희망.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약자들에게 바칩니다. 지우와 서윤의 이야기, 배신과 고통의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희망의 이야기.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지우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서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